제주 해군기지에 내년부터 크루즈 선박이 입항합니다. 여객 선사들이 시설 보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 미래 비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임대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산간 펜션을 돌아다니며 도박을 해온 주부 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크루즈 선박도 입항할 예정인데요. 시설이 부족하고 선석 배정도 늦어지면서 크루즈 선사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제주 해군기지. 대형 크루즈선 2척을 부두에 동시에 대일 수 있습니다. 여객 선사들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접안 시설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객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는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승강 시설이 선석당 하나뿐인데다 무빙워크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시스템도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If you have a cruise ship with 5,000 or 6,000 or 7,000 passengers, you definitely need more boarding bridge for a smooth operation. Doing this face-to-face or these immigration procedures on the ship, if you're talking about 4,000, 5,000, or even potentially 6,000 guest cruise ships, it will be a very enormous troublesome for the cruise lines. 오락가락한 개항 시기를 놓고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크루즈 여행 특성상 2년 전에는 선석을 배정받아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f one port does not confirm, we are not able to sell that cruise till that port confirms. 개항을 1년 남짓 앞둔 가운데 크루즈 선사 측에서 문제 제기와 우려를 나타내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한 축인 크루즈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미래 비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상충되고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예래동에 추진되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주민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하다 사업자가 손을 놓으면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의원들은 이 같은 경관 파괴나 주민 갈등 등 개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가치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상충되는데도 조화를 이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하고 지금 그게 부딪혔을 때 그러면 지금 예래나 영리병원이나 다 중단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제시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 재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들만을 내고 인구 급증과 관광시장의 성장 등 제주의 여건이 급변하는데도 구체적인 미래 예측이 결여된 데다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 수, 그다음에 적정한 경제 규모, 적정한 지하수량, 적정한 교통량 또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주의 총량적인 미래 예측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 나머지 한 65%는 다음 이제 지사님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나 교육, 1차 산업 분야가 폭넓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 보완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지역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병대 구여단 화생방 신속대응팀 인원 보강과 신형 화생방 정찰 차량 도입, 소방특수구조 인력 배치 등을 관계기관이 직접 검토해서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지원이 어렵다며 인력과 장비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중국 자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사업에만 편중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 사업 규모 1조 130억 원, 중국 자본 투자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 지역의 이 같은 중국 투자 기업은 모두 111곳.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기반 사업에 집중되면서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41.7%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제주도 이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낳고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결국 이제 자본들, 대자본들한테 팔리게 되면서 도민들의 어떤 이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 부동산 편중 현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합니다. 한국 내 중국 자본의 투자는 제조업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제조업은 전혀 없고 서비스업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건설 수요를 늘려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파급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숙박업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제주도의 어떤 향토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로 중국 자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용 역량 평가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관광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마라분교가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개교 54년 만에 휴교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마라분교는 올해 한 해 동안 휴교한 뒤 신입생 1명이 입학하는 내년 3월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지난 1958년 개교한 마라분교는 학생 수가 한때 20여 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1990년대 들어 한 자릿수로 줄었고 최근에는 전교생이 1명인 나홀로 학교가 됐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펜션을 돌아다니며 도박을 하던 주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펜션 주변에 망지기까지 두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션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안 돼! 방바닥에는 도박용 칩과 현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침대 옆에서도 소파 아래와 신발 속에서도 숨겨둔 뭉칫돈들이 발견됩니다. 장롱 안에 숨어있던 여성들도 줄줄이 끌려 나옵니다. 뭐예요, 여기서? 나오세요. 경찰에 붙잡힌 도박꾼은 모두 31명. 대부분 40, 50대 주부로 한 번에 5만 원에서 50만 원을 걸고 속칭 아도삭기 도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금 1,800여만 원과 도박용 칩 5천만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단속될 경우에 대비해 이들은 현금 대신 이처럼 직접 금액별로 만든 칩을 이용했습니다. 도박할 주부를 모을 때는 일일이 전화를 걸었고 7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도박 장소를 옮기거나 망지기를 더 단속을 피했습니다. 숙소를 정할 때 그 출입문에서 좀 원거리, 좀 동선이 좀 긴 거리의 숙소를 정해서 단속을 할 때 미리 노출되는 그런 걸 파악하려고 그렇게 또 치밀함을 보인 점. 도박장을 연 52살 김모 씨는 도박전과 구범으로 10번째 경찰에 검거됐고 주부들도 절반 이상은 도박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상습 도박 혐의가 드러난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249건 가운데 73%인 182건은 가해자가 친부모였고 계모와 계부, 친인척 등은 모두 10건 미만이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일주일 이상 무단 결석한 장기 결석 학생 3명의 소재는 모두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애월 1급 자동차 공업사 김경민 씨가 20만 원, 해오름 간병회 회원들이 20만 원,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제주점 뷰레이터와 직원들이 27만 5천 원, 제주시 한림읍 정봉조 씨가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된 사실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4.3 중앙위원들이 희생자를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남로당 핵심 간부 등 부적격자를 포함시켰다며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제의 불량 위패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는 전문경찰 상담관 1명이 상주하며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제주 지역 고소 사건의 30%가량만 기소되는 만큼 불필요한 형사 고소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구제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출신 장하나 의원이 서울 노원 갑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서민과 약자의 국회의원으로 사람을 위한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올해 39살로 제주 여중고를 졸업했고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제주 지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모래와 시멘트 반입량이 급증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림과 애월항으로 들어온 모래는 54만 톤으로 재작년보다 66% 늘었고 시멘트는 74만 톤으로 11% 늘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으로 나간 화물은 생수가 12만 톤으로 46% 늘었지만 감귤과 채소류는 16만 톤으로 11%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식점은 424곳이 늘어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